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종합지수가요, 연일 상승에 따른 키 맞추기식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최근 기간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곧 상승 반전이 기대되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금요일 코스피 지수를 살펴봐야겠죠. 7포인트 상승한 2633으로요, 이틀 연속, 그죠?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해주는 모습이지만은 전일 강한 상승에 따른 약간 상승 탄력은 둔화된 그런 모습이죠. 오히려 어저께 상승 탄력이 둔화됐던 그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강세예요. 11포인트 상승한 885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런 현상이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일본 증시, 대만 증시도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이죠. 일본이 0.4% 상승 마감했고요. 대만도 0.15% 강보합 수준으로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숨고르게 들어간 그런 모습이죠. 자, 환율은요, 1원 40전 하락한 1103원 2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하향 안정 추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들어올 수 있는 주변 여건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 782억 순매수, 그죠? 순매수는 했지만은 매수 강도는 크게 둔화된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반대로 매도를 위주로 했던 코스닥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2,600억 큰 폭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간도 464억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닥의 시장의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그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들의 강한 상승세가 흐름이 나왔고요. 선물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 대형주 쪽에 오늘은 상승 탄력이 둔화됐지만은 제가 전일 방송을 통해서요, 12월 10날, 그러니까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상방을 보고 베팅을 했기 때문에, 그죠?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다. 오히려 중소형 종목들은 선물 옵션 만기 때부터 아니면 늦어도 1월 달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그럼 오늘 상승은 단순히 키 맞추기 차원으로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 쪽에 순매수 강도가 강화되면서, 그죠? 중소형 종목들, 특히 2차 전지,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은 상승이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됐는데, 중소형 개별 종목들은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고, 그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 갱신한 종목이 반도체의 삼성전자, 그리고 2차 전지주의 삼성 SDI, LG화, 그리고 바이오의 셀트리온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뒤이어서 역사적 신고가 낼 종목을 우리가 삼성전기, 현대차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삼성전기 움직임이 좋으면서 스마트폰에 중소형 개별 종목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최근에 자동차들은 주가가 지지부진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받지는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시장이 원체적이니까. 그래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자동차들이 다음 주 중에는, 그렇죠? 한번 상승 탄력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업종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자, 오늘 이 기사 중에, 그러니까 리포트 중에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요, 여기 보면은 배당 문제인데요. 이제 연말이죠. 코스피 200 상장 기업들의 배당금이 작년보다 25% 증가한 33조 6천억에 달할 것으로 보여 증권을 중심으로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가 연말에 집중될 전망이다. 그러면 대형주가 당연히 유리를 하겠다라는데, 자, 그럼요,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고 그 물량을 지금 외국인들이 받아주고 있는데,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일부 물량이 출회가 되고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로 인한다. 그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그죠? 대형주들이 조정이 나온다 해도 크게 밀릴 부분은 없다. 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개별 종목 장세는 조금 더 활발하게 나올 수 있지
않나라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자 우리가 반도체,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했고, 그리고 뭐 삼성, SK, LG화학 포함한 2차전지, 그리고 비대면의 카카오, 그리고 셀트리온, 바이오로직스 포함한 바이오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저 하는 자동차, 그렇죠? 쪽인데 일단 이 종목군들 중에서요 한 70%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짜 놓고 그죠? 20-30% 정도 가지고만 개별 종목으로 그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거다. 그죠? 또 하나 재미가 있죠? 주식 투자하는 거 매매하는 재미, 사고 파는 재미. 그죠? 그거는 이제 중소형 종목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지금 이제 단기 종목도 많이 하루에 한두 종목씩 추천해 드리니까는 목표 한 10% 정도, 뭐 낮게 보면 5%, 10%만 보고 성공하건 실패하건 그렇죠? 치고 다니는 매매하는 재미. 그렇죠? 최근에 또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길목 지키기 차원이 훨씬 조금 안정적으로 유리하다. 그러한 장세가 종합지수가 원체 역대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돌파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 매매도 그렇죠? 재밌게 지금 시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세다. 그렇죠? 항상 말씀드린 시장이 그렇죠? 종합지수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익이 잘 나지 않는 장이 있고요. 그렇죠? 그 대신 지금 같은 장에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 그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장이다라고요. 보시면 되어서 지금 이러한 좋은 장에서 이익을 극대화 시켜놓고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수익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건 회원가입 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현대투자연구소와 이 좋은 장에서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 그렇죠? 이 현대차를 왜 좋게 보느냐면요. 일단 내년에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고 또 성장성 지금 친환경 관련 주로서요. 이 전기차하고 수소차 그렇죠? 지금 수소차는 세계 1위, 전기차도 세계 4위의 글로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정의선 체제로 그죠? 구축이 되면서 새롭게 바뀌면서 지배구조 개편도 조만간에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현대차 그죠?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자동차 뭐 내연 기관도요. 이 10월달 들어서 판매 대수가 지난해 대비해서 한 1.7% 그러니까 회복세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글로벌 세계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서는 1.7%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는 작년 대비해서 2.0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고 내년에는 더 가파르게 회복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중국뿐만 글로벌 도매 판매에서도 보면 시장 전망치보다도 현대차 같은 경우가 38만 6천 대로서요. 기존 전망치보다 한 6.7% 정도 높게 나왔다. 10월달 판매량이죠. 이러한 부분 봤을 때 점차적인 판매량이 회복이 돼주고 있고 또 전기차의 성장성이 크게 지금 뒷받침이 돼주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의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한 전기차가 9만 8천 대로서요. 전년 동기 한 5만 7천 대였으니까요. 한 71%나 수출이 크게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 현대 기아차 전기차 부분 보면요. 지금 세계 4위 1월서부터 9월까지 그죠? 보면요. 이 현대 기아가 작년에는 이것이 9만 3천 대죠. 하지만 올해는 이것이 이제 1000단위니까요. 1000만씩은 13만 대. 그렇죠? 그래서 40%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도 5.7%에서 7.2%. 지금 전기차 세계 1위가 테슬라, 2위가 폭스바겐 그룹, 그리고 3위가 르노닉산, 미쓰비시 그룹이 있죠. 그 4위가 현대 기아차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는 앞으로 본격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세계 4위를 지금 유지를 하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 성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이 올해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는 이 전용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새로운 제품들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 그렇죠? 그리고 제네시스 JW를 출시를 하면서 전기차 판매량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전기차의 성장성이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적 부분도 보십시오. 지금 올해 2조 9천억인데 여기에 2조 1천억 정도를 더 합쳐야겠죠.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충당금으로 비용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올해 실질적으로 2조 1천억대를 빼면 한 5조 원대, 작년에 3조 6천억, 2018년에는 2조 4천억대, 2017년대에는 4조 5천억. 아마 현대차가 2010년 초반대, 뭐 11년, 12년, 13년 때 8조 뭐 한 4, 5천억 정도가 나왔을까 영업이익이. 근데 올해 2조 9천억이지만 아까 말한 충당하면 5조. 내년에는 6조 8천억. 내후년에는 7조 6천억. 이건 이제 대우증권 미래에셋 대우증권 거 전망치인데요.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당연히 저는 역사적인 고점 수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수소차, 그죠? 자, 수소차가 요번에 누적으로 1만 대를 돌파를 했다 그러죠. 1월서부터 올해 9월까지 5,200대 판매를 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누적으로 늘어서 1만 대. 그리고 수출도 지금 수소차는요 세계에서 1위예요. 지금 현대차가. 그렇죠? 지금 양산 또 수출까지 한 회사는 처음이죠. 지난 9월인가요? 그러니까 여름 때 이 수소 트럭을 스위스 쪽이죠. 유럽 쪽에 10대를 그죠? 수출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중국 정부가 2030년까지 총 100만 대 수소차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내후년 2022년에 현대차가요 수소 트럭을 현지에 공식 출시를 하고 2023년부터는 중국 수장 공장에서 수소 트럭 생산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수소차는 세계 1위를 지금 점유하고, 조금 기술력 차이도 그렇죠? 다른 완성차에 대비해서 이 수소차는 한 5년에서 8년을 현대차가 앞서가고 있다. 그렇죠? 독보적인 존재로 보시면 되어서 성장성, 전기차, 수소차는 성장성 부분에서도 지금 현대차가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지분이죠. 이게 지분 이제 개편인데, 그렇죠? 이 현대차 그룹이 보면은 대주주, 그렇죠? 정의선하고 정몽구하고가 이제 현대모비스 지분을 7.4% 갖고 있고,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를 21% 갖고 있고, 또 현대차가 기아차를 33%. 근데 또 기아차가 현대모비스 순환 연결고리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개편이 해서 이 정의선이가 현대모비스 지분을 늘릴 것인가? 일단은 거기에 키포인트가 이제 글로비스죠, 그렇죠? 글로비스를 30%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안을 보면요,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로 두 개 회사 나누죠. 투자회사하고 사업회사로 나눠서 두 회사를 분할한 다음에 투자회사 쪽에 이제 기아차라든지 이런 지분을 글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팔아서 정의선이가 지분을 많이 확대해서 일단은 글로비스는 가치를 높이는 것이 정의선의 지배구조 개편에 가장 유리하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반반이죠. 투자회사하고 투자회사는 좀 낮으면 좋고 대신 사업회사는 높이면 되기 때문에 크게 현대모비스 큰 악재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유리한 것은 현대글로비스가 유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은 현대글로비스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자동차 부품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자동차 회사들의 내년에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은 당연히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한온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한온 시스템, 그렇죠?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국내 최대 자동차 공조 제품 전문 제조 업체로서요. 3분기에 영업이익이 853억, 2분기에는 적자였죠. 578억, 그렇죠? 흑자 전환이 되는 모습인데 왜 한온 시스템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 자동차들은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친환경 관련차로 시장에서 지금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 한원 시스템의 친환경 부품군들이 연평균 24%씩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2023년에는 매출액 2조 7천억, 그죠? 2025년에는 4조 원으로 크게 성장이 기대가 된다 해서 지금 시장 흐름과 맞물리는 회사, 부품 회사가 바로 한원 시스템이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요. 이 한원 시스템의 영업이익인데요. 자, 올해 한 2,800억, 작년에 4,800억, 또 크게 감소를 하지만은 내년에 5,500억, 2022년에는 6,100억으로 써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실적이 내년에 나올 수 있다. 보면 2015년에 3,500억, 16년에 4,200억, 17년에 4,600억, 18년에 4,300억. 내년에는 5천억이 넘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원 시스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도죠. 만도는 자율주행차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크시네서 자율주행차들의 그런 테마가 어떤 매개가 붙으면은 우리가 만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줘 달라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대모비스죠. 현대 자동차의 부품 대장주로 볼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배구조 개편이 나오면은 현대글로비스는 상당히 유리하지만은 모비스는 두 개 회사로 분할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고 하기 때문에 뭐 긍정 부정도 아니다 보시면 되고, 근데 과거에요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하고 주가 움직임을 보면요, 과거에는 항상 현대모비스의 움직임이 현대차보다 훨씬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다. 그죠? 근데 단순히 지금 이 지배구조 개편의 영향에 의해서 조금 눌리는 모습이 아닌가.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아마 현대모비스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현대이화 그리고 SL 같은 경우가 자동차 램프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뭐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자동차 범퍼 및 레일을 제조하는 회사고, 평화전공 같은 경우는 자동차 도어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전반적으로요, 지금 아까 말한 현대차도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 평화전공, 현대모비스, 성우 하이텍, SL, 현대 다들 연중 고점 부근에서 지금 돌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 현대차뿐이 아니라 주변 종목들까지도 지금 요이 땅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기간 조정을 잘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러면은 다 동반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오늘 현대차 2,000원 상승했는데 지금 한 3개월째 조정이죠. 지금 이제 충분히 이제 거래가 오늘도 감소를 했는데, 이러다 이제 거래가 증가, 최소한 300만 조 이상 터져주면서 연중 고점인 19만 1,500원 돌파 충분히 가능하고, 요번에 상승을 하면요 아마 20만원 오늘 충분히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현대차 우리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봐달라. 월봉상으로 봐도요, 그렇죠? 또 지금 돌파를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 지금 3개월째 조정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2010년 때가 이때가 한 영업이익이 한 8조 원대죠. 내년에 한 7조 원 정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봐볼까요?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한번 지배구조 개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였다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다시 지배구조 개편 얘기가 나오면 어차피 현대글로비스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현대글로비스, 지금은 현대차 움직임이 더 빠르게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려요. 자, 이 현대모비스도 그렇죠? 지금 상승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탄력은 아까 말한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아마
조금 탄력은 당분간 좀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가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차 중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나은 모습을 지금은 보이고 있다. 나중에는 뭐 현대차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면은 뒤늦게 현대모비스로 교체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다음은 한온 시스템, 그렇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한온 시스템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죠. 이 11월 달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현대차를 말씀드리면서 이 한온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는데 상당히 강한 상승의 움직임,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지속적으로 홀딩 해달라. 지금 현대차가 지금 새로운 상승 출발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대차에 움직여서 동반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품사들 보면요, 자 성우 하이텍도 그렇죠? 이 연중 고점 수준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다 준비를 갖추고 있어. 지금 성우 하이텍, SL 그렇죠? 지금 연중 고점 부분에서 현대 이화, 평화 전공 그렇죠? 이런 모습. 만도는 이미 이제 돌파를 해서 이제 자율주행 그런 재료가 있는 회사죠. 만도는 이미 치고 갔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중에서 만약에 종목을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은 실적 부분에서는 SL이 그렇죠. 저 가장 나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SL 한번 실적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현대 이화 그렇죠? 아니, 죄송합니다. SL이죠. SL. 내년에 실적이 440억으로 크게 개편. 올해는 그렇죠? 아닙니다. 요거 좀 연간으로 바꿀게요. 이거 이제 분기고 그렇죠? 내년에는 올해 833억, 작년에 436억 영업이익이 그렇죠? 그리고 2021년에는 1200억, 2022년에는 실적이 아주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 18년에 46억에서 작년에 430억, 올해 830억.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은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차트상도 그렇죠? 지금 돌파를 한 다음에 좀 숨고르기 들어가죠. 그러면 저는 오늘 현대차 중에서 이제 현대차가 대형주 중에서 가장 낮고, 그리고 뭐 중소형주에서는 이제 부품사에서는 한온 시스템이 좋은데 신규로 노리기에는 너무 주가가 크게 올라가서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만 끌고 가시고, 그렇죠? 그리고 SL 정도로 우리가 한번 눈여겨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시장이 상당히 내가 노력한 만큼, 공부한 것만큼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현대투자연구소와 이런 장 좋을 때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